자, 나도 솔직히 1등이 하고 싶다 멘토링 편에서 멘토링 편에 이제 18편 정도의 학생들 사례가 수록되어 있어요. 뭐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던 평범했던 혹은 문제가 많았던 학생들이 공부를 통해서 성취감을 맛본 그런 괜찮은 사례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힌트들이 그 아이들에게 숨어져 있는지 애들 상태를 객관적으로 들여볼 테니까 어머님들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애가 저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힌트를 찾는 연습을 해보실게요. 자, 사례 첫 번째입니다. 학생 프로필 보실게요. 계획 없이 하고 싶은 공부만 합니다. 그쵸? 손에 잡히는 대로 공부를 하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하고 싶은 과목이 이과 쪽이에요. 수학과 위주로만 하고 있고 수학은 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정확한 학습 목표나 이런 거는 딱히 없어요. 막연하게 그냥 점수가 잘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시간에 비해서 점수는 좀 나옵니다. 공부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진 않는데 학원에 의존을 하는데도 점수는 조금 나오는 편이죠. 집중력은 짧아요. 단기 집중력이 좋고 학습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수시로 좀 움직여요. 학습실에 앉혀놓으면은 좀 있다가 엉덩이 떼고 이렇게 돌아다니고요. 그런 학생이에요. 평범하지 않나요? 우리 애랑 좀 비슷한데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뜻대로 잘 안 되면 근데 애가 급격히 우울해합니다. 아이랑 함께 계획표를 짰는데 그 계획을 이행을 못해서 좀 밀리면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그러면서 우울해하고 난 안 될 거야. 좀 굉장히 괴로워하는. 네. 그리고 현재 진학 목표나 진로 목표가 없고 처음 상담 때부터 이런 얘기들을 자꾸 했다고 해요. 뭔가 목표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으니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기만 해요. 재미도 없고요. 이런 표현들을 자꾸 썼어요. 기본적으로 성향은 예민한 편. 그리고 역량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공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죠. 점수 보시면은 전교 134등에 평균 82.5점. 못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쵸? 중위권 정도 혹은 중상위권 되는 학생이에요.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제가 발견해낸 힌트는 어떤 걸까요? 단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찝어가지고 여쭤보면 부담스러우시겠죠?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학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전교 2등을 했어요. 시험 3번 만에 전교 2등을 했고요. 평균 97.8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때리면서 공부를 시킨 걸까요? 묶어놓고 공부를 시켰을까요? 겁을 줬을까요? 아이가 스스로 내켜서 했거든요. 처음에는 134등이었다가 첫 시험 때 전교 33등 그리고 전교 6등으로 중3이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나서 전교 4등이 첫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전교 2등이 그 다음 시험이었죠. 그 뒤로는 전교 1등, 2등 왔다 갔다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학생 때 성과를 맛보고 나서 계속 치고 올라간 사례예요. 굉장히 괜찮은 베스트 사례인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이 학생 누가 했을까요? 제가 매니지먼트한 학생 사례입니다. 이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불안해하고요. 여학생이에요, 참고로. 여학생인데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해하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가 화장실 그 소변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약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바들바들 하면서 막 학원 다니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계속 이제 불안감을 토로를 하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발견한 첫 번째는 목표가 부재된 상태에서 불안하다고 자꾸 표현하는 그 아이의 멘트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목표를 원하는 거니까. 목표를 강하게 심어줬을 때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목표 상담을 가장 먼저 진행을 했죠.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 이제 자유로운 공립고를 가보자.
그래서 이제 뭐 서류나 이런 것들 준비해가지고 실제 이제 진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진학 목표와 더불어서 아이가 뭐 상담 심리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툭 하고 말을 건넸거든요. 상담 심리?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 6등 정도 할 때, 전교 6등 정도 할 때였거든요. 아이가 어느 정도 약간 안정감을 갖고 진학에 대한 이 믿음이 좀 생겼을 때, 그때 제가 툭 하고 던졌어요. 너 가운 입으면 진짜 예쁘겠다. 병원에서 얼짱 여의사가 될 것 같아. 정신과 의사 어때? 하고 툭 던졌어요. 그 아이는 지금 의대를 가보자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별거 없었어요. 그냥 툭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의대요? 의대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막 이제 아니다. 나는 못한다. 그럴 리 없다. 내가 의대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말도 안 된다. 의대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재수 삼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별 일을 다 해요. 그래 놓고 집 가가지고 더 열공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떤 계기라는 게, 진로에 대한 계기라는 게 사실 어떤 순간에 어떻게 올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다양한 그 하나하나의 개체들, 그 존재들이 언제 불씨가 터질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목표가 잡히고 나서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역량이 나쁘지 않죠. 학습 습관은 엉망이었어요. 사교육 의존도도 높고, 습관적으로 아이가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절제력이 사실 좋지 않은 상태였고요. 아까 보셨던 그 챔프 5가지 단계의 흐름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해와 사고 쪽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고요. 정리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어요. 학습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많은 부분이 손이 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량이 나쁘지 않아, 굉장히 괜찮네, 칭찬은 애들 춤추게 하죠. 믿을 만한 어른이 해주는 칭찬은, 공부 칭찬은 날아갈 듯 행복해집니다. 나쁘지 않은 역량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타고난 예민감, 이제 어떤 약을 먹을 정도의 그 성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최상위권 학생들, 올백 맞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예민해야 돼. 그 예민함이 없으면 두루뭉실하면 틀린다. 틀리게 돼. 답을 정확하게, 전과목이 10과목이면 20문제라고 해도 200문제잖아. 그 200문제를 모두 다 맞추려면 얼마나 예민해야 되겠어. 너는 그걸 갖고 있다. 타고났네. 1등 할 수 있겠네. 단 일말의 의심이나 걱정은 눈에 품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가능성을 얘기해주면서 1등 할 수 있다고 해야지 애들이 겁을 덜 먹거든요. 실제로 그런 멘트들을 통해서 아이가 건강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자, 그래서 타이틀이 평범한 올챙이였는데 황금 개구리가 되었다. 이거는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너를 한번 표현해봐 이제 했을 때 뭔가 저는 그냥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하는데, 저는 항상 그때를 생각해요. 그때가 얼마나 별로였는지. 불행했어요. 원래 불행한 개구리였거든요. 아니, 불행한 올챙이였거든요. 근데 평범한 올챙이에서 황금 개구리로 뭔가 탈바꿈한 것 같아요 라는 표현, 이게 아이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례 첫 번째 보여드렸고요.